자, 안녕하세요. 수학원 7차시 디딤 영상 로그의 밑의 변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의 변환이라는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은 로그의 밑이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아닐 때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공식에 대해서 배워보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밑을 언제 바꾸게 될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두 개의 로그를 뭐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대로라면 밑이 서로 같아야만 두 개를 더할 수 있고 밑이 서로 같아야만 둘을 뺄 수 있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밑이 다른 두 로그를 우리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밑을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우게 되는 밑변환 공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오늘 이 공식을 토대로 모든 내용들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주어진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로그 A의 B라고 하는 이러한 로그가 주어져 있다고 쳐볼게요. 지금 밑이 A인 로그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뭔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밑을 다른 숫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밑을 C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밑을 C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은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애가 밑에 들어가는지 그럼 밑에 들어가는 애들은 밑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수에 들어갈 애들은 진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 문자 A, B, C가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들어가는 애들은 밑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는 의미로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수에 들어가는 B는 진수 조건 B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만족시키고 새로운 밑이 될 C라고 하는 애도 밑 조건을 만족시킨다라는 식의 전제 조건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 조건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보게 된다면 밑을 C로 바꿀 건데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주어진 밑이 A인 로그를 밑이 C인 것으로 바꿀 때는 이러한 형태로 바뀐다 라는 건데요. 이 공식을 좀 더 언어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 공식을 증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는지 우리 알아봐야 되겠죠?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로그를 많이 쓰게 될 텐데 너무 복잡하게 로그 A에 로그 뭐 C에 뭐 이런 걸 다 들고 가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우리 좀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A의 B라고 하는 애를 X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로그 C의 A라고 하는 애를 편의상 Y라고 한번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로그 A의 B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있는 그대로 요 X, Y 요거 자체로 그냥 로그 상태로 다루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냐? 밑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좀 더 쉽게 다루기 위해서 이 로그식의 버전을 지수식의 버전으로 고쳐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인 로그 A의 B는 X다 라는 것을 지수 버전으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여러분들 밑은 밑으로 가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A의 X제곱은 B다 라고 바꾸는 거 기억나세요? 밑은 항상 밑으로 가니까 A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원래 큰 숫자였던 B 얘는 결과적으로 지금 남은 자리가 이렇게 두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자리로 가야 되니까 결과값 자리에 놓이게 되겠고 이 X라고 하는 애는 남은 자리인 지수 자리로 들어가는 구조로 식이 바뀌게 된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요거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식 또한 여러분들이 지수 버전으로 고쳐줄 수 있을 텐데 이번엔 한번 여러분들이 불러볼까요? 그쵸? 자, 밑은 밑으로 간다. 그래서 C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진수는 결과적으로 큰 자리로 가야 되니까 결과 자리로 놓아주시고 남은 Y가 지수로 올라간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요. 결과적으로 우리 이 두 식을 연립할 거예요. 하나의 식으로 고쳐서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를 연립하려고 하니까 지금 B는 이쪽에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B를 기준으로 B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A의 X제곱 표현됐을 때
저 밑에 있는 A 대신에 요 아래식을 대입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애는 A의 X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 A 대신에 C의 Y제곱을 통째로 집어넣게 되면서 C의 Y제곱의 X제곱, 이것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C의 XY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식을 로그식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어진 지수식을 다시 한번 로그 버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은 밑으로 가야 되니까 로그 C에, 그 다음에 큰 자리는 결과적으로 이 큰 애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C의 B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지수에 있던 x, y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 x랑 y는 우리가 편의상 이 로그 값을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임의로 설정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로그에 대한 애로 돌려놓게 된다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a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로그 c의 a로 양변을 나눠주게 된다면 로그 a의 b라고 하는 애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다 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증명하게 되었고요.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레벨 3에서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을 시도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버전의 공식들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밑변환 공식이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밑변환 공식을 말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식의 구조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로그 A의 B라고 하는 것을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즉 밑이 C인 두 개의 로그로 나누어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밑이 A인 로그를 밑이 C인 로그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로그의 B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게 분모에 들어가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것이 분모로 이동을 하고요. 진수에 있던 것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분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면 어쨌든 밑은 밑이다 라고 선생님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로그 처음 들어갈 때도 밑은 밑이다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었죠. 그 내용 그대로 밑변환 공식 또한 역시 밑은 밑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던 이 밑이 분수의 밑인 아래쪽, 분모 쪽으로 내려간다. 결과적으로 밑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라는 뜻으로 밑은 밑이다 라고 이 선생님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 밑변환 공식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 밑변환 공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제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 문제가 될 거예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해가지고 로그 8에 16 주어져 있고요. 로그 9에 27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선생님 이건 뭐 연산을 하는 과정이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좀 밑이 뭔가 진수가 밑의 거듭제곱꼴로 완벽하게 표현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16을 8의 몇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더 깔끔하게 정리가 불가능한가? 라고 봤을 때는 그건 또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있는 8과 밑에 있는 8과 진수에 있는 16 두 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보시면 둘 다 밑이 모인 거듭제곱꼴로 표현할 수 있다? 밑이 2인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한 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둘 다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좀 더 쉽게 식을 표현해낼 수 있어요. 요거는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2와 관련되어 있는 식이기 때문에 밑을 2로 바꾸는 밑변환 공식을 사용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외웠던 밑변환 공식에 따라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밑이 2인 로그들의 B로 표현을 할 건데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밑에 해당했던 8 밑은 밑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수인 16은 분자 쪽의 진수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8이라고 하는 것도 2의 거듭제곱인 2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16이라고 하는 것도 2의 4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요 진수의 지수는 로그의 개수로 뺄 수 있다라는 성질 때문에 앞으로 다 꺼내놓고 보게 되면요. 식이 어떻게 정리되냐면 분자는 4 로그 2의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분모는 3 로그 2의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값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로 깔끔하게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3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쉬운 값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이걸 정리할 수 없었겠지만 밑변환 공식을 배운 이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과 진수가 같은 수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 값은 여러분들이 간단한 유리수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2번도 봐볼게요. 얘는 그럼 밑이 몇인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우리 밑변환 공식 어떻게 쓸까? 그쵸? 지금 9도 3의 제곱, 27도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3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밑이 3인 밑변환 공식을 쓰면 훨씬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어쩌구 분의 로그 3의 어쩌구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자, 여기 분모의 진수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밑은 밑이기 때문에 여기 밑 9가 들어가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3의 9분의 로그 3의 27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진수를 3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하게 된다면 로그 3의 3의 제곱분의 로그 3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진수의 지수를 로그의 개수로서 꺼내게 된다면 3 로그 3의 3 그리고 분자는 2 로그 3의 3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2분의 3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간단하게 정리하는데도 밑변환 공식이 유용하게 활용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해서 로그의 곱셈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로그의 곱셈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운 성질 중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배운 성질 중에서는 로그의 덧셈에 대한 거 있었고요. 로그의 뺄셈에 대한 거 있었고요. 진수의 거듭제곱에 대한 것만 있었어요. 즉 로그 간의 곱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문제로 주어져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자, 요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에만 사용이 가능해요. 언제냐면 서로의 밑이 진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관련이 있어야 돼요. 서로. 보시면 여기는 첫 번째 로그의 밑은 2인데 두 번째 로그의 진수는 4,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로그의 밑과 첫 번째 로그의 진수를 보게 되면 다 5의 거듭제곱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밑과 진수가 같은 수의 거듭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할 때만 곱셈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밑변환을 시켜줘서 다르게 표현을 해볼 건데 밑을 여러분들이 변환하실 때 다음 단원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그 상용 로그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밑이 10인 경우들을 말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상용 로그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 그게 정말 편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상 밑을 10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이 10인 밑변환 공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두 개를 다 바꿔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로그는 이제는 좀 빠르게 가도 되겠죠? 로그 10의 2 이렇게 바뀔 거고 분자는 로그 10의 25 이렇게 바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뭐가 간편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만 참아보세요. 두 번째 거 바꿔볼게요. 로그 10의 5분의 로그 10의 4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요. 분자 보면 4라는 게 2의 제곱으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곱, 진수의 지수를 앞에 개수로 빼내게 되면 얘는 2 로그 10의 2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로그 10의 2, 로그 10의 2 약분되는 게 눈에 보이죠?
같은 원리로 여기 로그 10의 25 또한 이 로그 10의 5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로그 10의 5, 로그 10의 5 약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깔끔하게 2 곱하기 2로 약분이 되면서 4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다. 자, 근데 만약에 약분이 좀 되다 말았어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밑변환 공식을 반대로 적용해서 하나의 로그로 합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프린트의 문제에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을 텐데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예제 문제까지 잘 잘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업 시간에는 좀 더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밑변환 공식의 응용 공식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